자, 해봅시다. 자, 함수 저번에 이어서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자, 메소드는 선언문 있고 함수를 선언해야죠. 메소드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호출해요. 이렇게 필요할 때 호출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번 필요하면 여러 번 호출하고요. 반복되는 코드를 메소드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호출해서 사용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요. 자, 메인에서 시작해서 진행하다가 함수를 만나면 해당 코드가 실행이 되죠. 종료되면은 다시 호출한 곳으로 복귀하고요. 다음 줄 한 줄 한 줄 실행하다가 다시 함수를 만나면 메소드를 만나면 메소드 시작 부분으로 이동해서 또 한 줄 한 줄 실행하다가 메소드가 끝나면 호출한 곳으로 복귀하죠. 그리고 메인 함수도 운영체제가 호출하는 메소드예요.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는 선언했고 호출은 운영체제가 해줘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럼 운영체제가 메인을 실행하면 메인이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 실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메인도 종료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메소드 선언 방법은 public static 그 다음에 return 될 얘는 그냥 붙여주면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public 접근 제한자라 그러고 모든 지역에서 접근하고 싶으면 public 쓰고요. 클래스 안에서만 쓰려면 private 쓰시면 돼요. protected default 그런 애는 존재하기는 하는데 본인들이 쓸 일이 없어요. 개발하면서 저도 한 10년 개발하면서 쓴 일이 없어요. 자바에선 쓴 일이 없어요. 자바 계열 언어에선 쓸 일이 없어요. private하고 public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태틱은 이게 전역 변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전역 클래스 메소드에 붙이는 용어예요. 키워드예요. 스태틱 그냥 붙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void 리턴 값이 없을 때 이 부분은 리턴된 자료형을 기술한 곳이는데 리턴 값이 없을 땐 void 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함수를 식별하는 함수명 그리고 매개 변수 이렇게 선언한다 그랬어요. 매개 변수가 없어서 비워두었고요. 자, 진행하다가 프로그램이 메소드가 종료되면 리턴 해주시면 되는데 리턴 값이 없을 때는 이 부분이 생략 가능해요. 생략 안 하셔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만약에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하고 뒤에 리턴 값 써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변수를 써주셔도 되고 실제 문자열을 써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진행하다가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면은 메인이 처음에 호출되면은 이 메인 안에 선언된 지역 변수들 있어요. 이런 애들. 걔는 스택에 메인 영역에 생성이 돼요. 왜? 이 중괄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메인 영역에 생성이 돼요. 처음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A가 5 얘겠죠? 그 다음에 펑션 1이 호출하면은 얘도 중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이 펑션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스택 영역이 생겨요. 보통 스택이 의미가 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 밑에 얘 위에 얘가 쌓이고 스태틱 메인에서 시작해가지고 A는 5로 선언되고요. 함수 호출돼서 이 블럭이 생기고 A는 10 A 하나 증가 11로 바뀌죠. A가 찍히면 11이 찍히고 종료되면 얘가 메모리에서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A를 하나 증가하고요. 그러면은 6이 되죠. 여기서 복귀할 때 이 부분은 사라지고 요 A는 기존의 A니까 메인에 있는 A니까 요 하나 증가되고
펑션 1 다시 호출되죠? 그럼 위쪽으로 가겠죠? 그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요 A10, 11, 또 11이 찍히겠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11이 찍히고 복귀하면 요 A는 메인에 있는 A죠? 다시 아까 6까지 증가되어 있었으니까 7이 되고 7이 찍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읽어보세요. 자, 매개 변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함수 선언하고 이렇게 호출하죠. 메인에서 실행되다가 펑션 2가 호출되니까 펑션 2죠. 2가 호출되니까 10이 넘어올 때는 얘도 지역 변수라 그랬죠. 매개 변수도 10이 들어가서 실행이 되죠. 아웃도 지역 변수라 그랬고요. 10이 호출돼요. 리턴 이게 사라지죠. 메모리에서. 그 다음에 12로 새로 호출하니까 이번엔 A에 12가 들어가서 A 값이 찍히죠. 12. 그래서 여기선 10 찍히고 여기선 12 찍히죠. 그 다음에 메인 종료. 자, 다음 거 볼까요? 얘는 리턴 값이 있는 함수네요. 메인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얘 뭐가 먼저 뒤에 있는 함수가 먼저 실행되겠죠? 펑션 3 여기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진행하겠죠. R은 요 진행할 때는 존재하지만 진행하고 나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R은 10 더하기 11이니까 R은 21이겠네요. 21이 리턴돼서 A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A 값 21이 처음엔 찍히고요. A를 하나 증가하면 22 되고요. 함수 호출하면 바깥쪽 R 값 전혀 관련이 없죠. R 값이 바뀌어도 리턴된 값 얘는 여전히 21일 거고요. 여기는 21이 찍힐 거고요. R이 21이니까 리턴된 값 새로 호출됐으니까 다 지워지고 새로 세팅이 되죠. 그 다음에 A 값 요 22가 여기는 찍히고요. 이런 거 한번 찍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과 같이 함수가 여러 개 있으면 앞에 거 실행하고 앞에 거 실행되고 뒤에 거 실행되고 리턴된 값을 가지고 A에 들어가겠죠. 두 개 더하면 5 더하기 3 하면 8 되죠. 리턴된 값은 8이고요. 1 더하기 2 하면은 3 되고요. 8 더하기 3 하면은 11이 나오죠. 호출될 때 값이 더해진 결과 리턴되고 사라지고 새로 또 잡혀요. 얘 실행되고 메모리 이렇게 잡혔다가 메모리 사라지고 함수 종료되면서 사라지고 새로 열려서 진행되다가 메모리에 잡혔다가 사라지고 리턴된 값만 가지고 연산이 돼서 A에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처리되고요. 다음은 배열을 넣었을 때요. 매개 변수로 배열. 잘 보세요. int A하고 대괄호 했어요. 얘는 배열을 저장할 수 있는 주소 공간이 A에 생성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저장 공간은 이렇게 초기화 하든지 new int e 명시 이렇게 new로 명시해서 할당해야 힙에 잡혀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만 하면은 변수가 실제 저장 공간은 안 잡혀요. 그래서 볼게요. 얘가 실행이 되면서 요거 저장하는 공간이 생기고 각각 처음에 1, 2가 인덱스 0 여기 잘못되어 있네. 인덱스 1에 1, 2가 저장이 되죠. 1, 2가. 그 다음에 요까지 선언하면은 ARR에 배열 실제 저장 공간 얘는 선언과 함께 할당했으니까 new 한 거랑 마찬가지가 돼요. 네, 저장 공간이 인덱스 0과 인덱스 1에 1과 2가 저장돼 있죠. 1과 2가 저장돼 있어요. 그 상태로 만들어지고 만든 주소가 ARR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펑션 O ARR 펑션 O가 실행하면서 A에 이 ARR의 주소가 복사돼요. 0x01
그리고 이 함수 a는 0번째 위치, 얘가 0x01이니까 얘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0번째 위치 값을 1에서 10으로 바꿨죠. 1에서 10으로 바꿨어요. 10 넣었죠. 10으로 바뀌겠죠. 함수 종료됐어요. 잘 보면은 함수가 종료되면 이 지역 변수만 사라지지 힙에 있는 애는 사라지지 않아요. 요게 사라졌어요. 리턴했죠. 그 다음에 배열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배열 안에 현재 10이랑 2가 들어있으니까 10하고 2가 찍히게 될 거예요. 배열에서 이거 힙의 데이터를 변경하면 얘는 스택에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영향을 받죠. 전역 변수는 당연히 모든 지역에서 다 접근 가능하니까 영향을 받을 테고요. 메소드는 일단 힙에 있는 애들 주소 받아서 변경하면 값에 영향을 줘요. 쳐서 확인해 보시고요. 복잡한 예제 있네요. 이거 보고서는 확인해 보세요. 위에 설명한 걸 기본으로 하시면 돼요. 재밌는 거는 첫 번째 펑션은 기존의 A를 가지고 작업을 하네요. 기존의 A를 가지고 작업을 하죠. 근데 얘는 새로 New로 할당했어요. 이 배열 안에서 New로 할당했어요. New 하는 순간 힙에 새로 생성이 된 애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죠. A는 1은 14. 배열 A에다가 넣었으니까 어때요? 이 같은 거 아니에요. 얘랑 얘는 같은 배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경한 것도 적용되고 여기서 변경한 것도 적용돼요. 같은 힙에 생성된 여기 함수 호출할 때 넘어온 배열은 여기서도 적용이 되고 여기서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요 rvalue라는 배열을 새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A랑 A 크기만 가지고 똑같이 만든 배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 할당된 배열이에요. 힙에 두 개가 생기겠죠. A 관련된 애, 그 다음에 rvalue 관련된 애. 그래서 두 개가 공유되지 않아요. 그리고 rvalue를 리턴하고 A는 놔뒀죠. 리턴된 애는 요 배열이 리턴되는 거죠. A는 전혀 뭐 리턴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전 넘어온 요 배열의 ARR은 변경이 돼 있긴 하겠네요. 중요한 건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분리돼 가지고 A 배열이랑 얘 배열은 다른 배열이다. 위에는 그냥 값을 넣었잖아요. 같은 배열이다. 그것만 확인하셔가지고 예제를 확인하시고 이해 안 되실 때는 와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해지면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예제를 좀 볼까요? 6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배열이 안 만들어지고 7번 이전 예제랑 같은 거고 7번 같은 배열은 리턴 값이 어떻게 돼요? 새로 만든 배열이죠. 7번은 새로 만든 배열을 리턴하고 있죠. 그 분리돼요. 얘랑 얘는 다른 배열이 돼요. 여기서 리턴된 배열이랑 여기 들어간 배열은 다른 배열이 돼요. 두 개 다 찍어보면 그때그때 변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고 그림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잘못된 거 확인해서 물어보시고요. 자, 매개 변수로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이렇게 매개 변수로 객체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자 정의 객체. 얘도 참조 데이터니까 새로 만들어서 H를 넘기면 주소만 복사가 돼요. 그래서 볼까요? 15 라인에 얘가 만들어지고 H죠? H 펑션 8에 H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R 휴먼 얘도 H를 넣었으니까 얘도 다 같은 데를 가리키네요. .ag31 이 바깥쪽 휴먼 주소랑 여기 받은 애랑 R 휴먼에 들어있는 애랑 다 0x01을 가리키니까 R 휴먼.ag는 31 여기 31이 들어가죠. 세 개가 다 같은 값이죠. 자, 그래서
리턴될 값을 RH에 넣었으니까 세 개가 다 같은 거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변경하면 세 개가 다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걸 예제로 한 거고요. 이거 뭐 한 줄 한 줄 그림 읽어보시고 그림이랑 확인해가지고 전부 이해하셔야지. 말했지만 이건 뭐 완전 뭐 거의 그림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노가다처럼 확인하셔야 돼요. 얘는 컴파일러가 버그를 못 잡아요. 주소가 잘못된 버그는 못 잡아요. 그래서 뭐 모르면은 뭐 끝난 거죠. 버그를 못 잡겠죠. 그럼 뭐 프로그래머가 버그를 못 잡으면 답이 없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new로 함수 안에서 새로 생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new 주소 복사한 게 아니고 new 해가지고 새로 생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에서 이렇게 h new로 생성하고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됐죠. 걔를 h에 넣었고요. rh 선언하고 h를 매개 변수에 넣었는데 새로 생성해서 r 휴먼을 리턴했어요. rh를 리턴했어요. 휴먼을. 뭐 여기서 리턴한 애랑 매개 변수로 들어온 애랑은 다른 애죠. 여기서 new 할당하는 순간 이렇게 생성이 되고 얘 주소가 어디 들어가요? 여기 RH에 들어가죠. 리턴 될 때. 그래서 다른 애니까 값이 찍어보면 다르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해봅시다. 또 이어서 봐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쭉 읽어보시면 코드 이렇게 블록 해놓고 지역 변수 설명하고 있죠. 요 중괄호 영역에 선언한 애는 요 안에는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중괄호 안쪽 중괄호 안에서 선언한 변수는 바깥쪽에서 접근 불가능하고요. 그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코드에서 이렇게 돼 있죠. 밖에 선언하면 안쪽에 선언이 안 될 거예요. 이 복잡한 내용인데 그냥 이걸 이해하기보단 위에 쓰고 있으니까 같은 지역이죠. 큰 지역으로 보면 얘가 같은 지역이죠.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선언하면 함수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나눠요. 메모리에서. 근데 이거 같은 함수 안에서 이렇게 안쪽 블록에 같은 이름 선언하면 프레임이 안 나눠져 있어서 구분이 어려운가 봐요. 옛날엔 이거 됐어요. 근데 그때 언어마다 달라요. 언어 설계마다. 최신에는 안 되고 있어요. 밖에 같은 프레임에서 바깥쪽에 선언을 했는데 안쪽에 또 선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되냐 안 되냐 이게 뭐 초중고등학교 가르치는 학원 가면은 막 이상한 문법 막 잔뜩 해놓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걸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언어마다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해보고 안 되면은 여기 있으니까 안 되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이거 어떤 땐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크게 가요. 왜냐면은 언어마다 다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선언해보고 안 된다. 그럼 같아서 안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 되네? 그럼 쓰면 되는 거.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바깥쪽에 선언한 거를 안쪽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if문 안에 if문, 요 바깥쪽에 선언한 애를 안에 쓸 수 있어요. 같은 블록으로는 쓸 수 있죠. 하지만, 요 같은 레벨, 요 중괄호, 같은 레벨. 그럼 요 C는 안도 아니고 아니죠. 내부가 아니잖아요. 요 블록에 선언된 C는 요 블록 내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는 접근이 불가한 거예요. A, B는 바깥쪽에 그래도 있으니까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이게 스택에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은 보통 그래요. 변수들이 모든 메모리를 다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스택 안에 자기 프레임을 먼저 찾고 못 찾으면 전역 변수 바깥쪽 블럭 그 다음에 전역 변수 그렇게 순서대로 찾아요. 속력을 위해서요. 요 안에서 선언한 애가 요 안에서 사용될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찾고 바깥쪽 찾아요. 속력을 위해서 이렇게 구현한 거예요. 뭐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만 판별 쉽게 생각하세요. 블록 밖에 선언된 거는 안쪽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레벨인데 한쪽 레벨의 안쪽에 선언된 애는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거 쳐가지고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뭘 설명하냐면은 별 내용이 없네요. 그냥 함수 선언하고 값을 받는 용도네요.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이제 스태틱 변수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얘가 중요한 거죠. 스태틱 인트 토탈. 얘 전역 변수는 모든 지역에서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에서도 메인 메소드에서도 얘를 토탈을 접근할 수 있고요. 생략된 거죠. 클래스 이름점 토탈 접근할 수 있고요. 다른 메소드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토탈 쓰고 있죠. 그리고 하나만 생성돼서 값을 공유해요. 힙에 생성된 메모리처럼 일반 변수도 메모리를 공유해요. 심지어 다른 클래스에서도 스태틱으로 선언한 변수는 한 개만 존재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메모리에 어떻게 잡히느냐. 아래 그림이 있죠. 처음에 실행되면은 얘가 메모리 영역에 전역 변수니까 토탈이 선언돼요.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메소드 에어리어에 토탈 저장 공간 0 생성이 되고요. 프로그램이 진행하다가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A, B 합을 토탈에 더하고 있네요.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넘이 10이고 30이니까 썸이 40이고 토탈 플러스 썸. 처음 실행할 때는 40이 들어가겠네요. 리턴 되겠네요. 그럼 리절트에 40이 들어가겠죠. 이 작업이 이렇게 40으로 바뀌는 작업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종료되면 썸을 리턴하죠. 썸을 리절트에 저장하니까 얘도 30. 얘는 지역 변수죠. 얘는 30. 토탈은 40 찍히겠죠. 두 개는 같은 거고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문제는 요만큼을 또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네요. 요만큼을 또 실행하면 한 번 실행하면은 여기 뭐가 출력이 되냐면 40, 여기 40, 여기 40이 출력이 된다 그랬어요. 해볼까요? 0이면은 10이면은 10, 30, 10, 30 두 개 더하면 40. 토탈은 0이었죠? 40, 토탈 40, 썸은 40, 리턴 값은 40, 토탈은 40, 40, 40, 40이 찍혀요. 근데 요만큼을 한 번 더 실행하면 두 번째 실행할 때는 똑같이 A num1이나 30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10, 30이 들어와서 실행이 되죠. 10, 30이 들어와서 실행이 돼요. 10, 30이 와서 실행이 돼요. 두 개가 더해서 썸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 40. 그럼 리턴은 40이 리턴되죠. 그래서 요 리턴된 값을 찍는 리절트는 여전히 40인데 다음이 문제죠. 토탈은 어떻게 돼요? 아까 변경된 40 값이 유지되고 있겠죠. 전역 변수니까 모든 지역에서 적용한 값이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다시 40을 더하니까 토탈은 뭐가 되겠어요? 8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두 번 실행하면 여긴 80이 돼요. 처음 실행하면 이 값은 계속 지역 변수니까 계속 돌 때마다 썸은 초기화돼서 40을 유지하는데 토탈은 전역 변수여서 값이 초기화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또 실행하면 여기는 여전히 40이고 여기는 120이 되겠죠. 요거 여러 번 실행해 보세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뭐 이거 문제 같은데 풀어보시고 이 밑에 복잡한 내용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든가 필요 없어요. 아직 정리를 안 해서 있는 코드인데 이건 이미 했던 거고. 자, 지금 설명한 예제들만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 예제들 전역 변수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문제 있어요. 아까 여기 있죠? 함수 만드는 문제 풀어보시고 메소드 만드는 문제 풀어보시고. 자, 오전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확인하다가 안 되는 것들은 질문하시고요. 자, 어려운 거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면서 꼭 배열이 메소드로 넘어올 때, 객체가 메소드로 넘어올 때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